네,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최근 지역 개발이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바다를 접하고 있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물론 농업과 어업이 함께 발달한 곳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최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화성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성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국내외에 가장 많은 소녀상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우리 화성시는 제암리라는 아픔을 가진 고장입니다. 네. 우리 제암리는 1919년도 3.1운동이 탁골공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었죠. 3월 하순경에 우리 화성시에서 3.1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적 저항이 시작된 곳입니다. 네. 일제순사 노리구찌와 또 한 명의 순사를 척살하고요. 주재소를 방화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졌던 곳인데요. 일본이 일제가 이것에 놀라서 네. 제암리 교회 양민 30명을 학살한 아픔의 고장입니다. 그것에 지나지 않고 고주리 등 우정 장안 지역에 많은 곳에 만행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이 현장을 사진 자료로 남기고 세계에 알리게 됐습니다. 네. 우리 화성시는 당연히 이 저항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고장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그 많은 소녀상을 건립하는데 화성 시민들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예, 14년 6월에 저희가 그 평화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박경자 여성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 학생, 기업인들이 자발적인 모금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2014년 8월 동탄 센트럴파크에 소녀상이 건립이 됐고요. 2015년 11월 스코빌드 박사의 고향인 그 캐나다 토론토에 지자체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게 됐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중국 상하이 교원대학교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의 참여로 1억 3천이나 넘는 큰 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중국 상하이에 건립된 소녀상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최초로 국제연대가 시작됐습니다. GA라는 단체와 화성시가 연합해서 건립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윤봉길 의사가 그 홍구공원에 거사를 일으켰던 곳이고요. 또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이곳입니다. 이곳에 중국의 판이친 칭화대 미술대학 교수와 우리 또 김석연 부부 작가의 공동의 아픔을 함께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화면에 잠깐 나가고 있는데요. 화성시가 앞으로도 국내에 이렇게 소녀상을 건립하는 일을 계속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예, 물론입니다. 일제 진정한 사과 반성, 또 적절한 배상이 있기까지 끝까지 저희는 같이 할 생각인데요. 2차 대전 당시, 아시아 태평양 대전 당시에 반인륜적인 만행이 있었던 도시와 연대를 해서 건립할 예정이고요. 또 전국 지자체 51개 지자체의 세계 곳곳에 있는 자매시와 자매시의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그 성과가 작년 8월에 호주 시드니 에스필드 연합교회 성남시 주관으로 만들어지게 됐죠. 당장 효과는 안 나지만 꾸준하게 일제 반성이 있을 때까지 전 세계 곳곳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네,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요, 화제를 조금 돌려볼까 합니다. 화성시의 사업 중에요, 이음터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지역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개념의 이음터인데요. 학생과 주민이 같이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마을 지역 교육 공동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국영수 위주의 주입식 심화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융복합한 아주 좋은 선진 사례인데요. 학교에서는 보다 넓고 좋은 운동장, 강당, 실내 체육관, 도서관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방과 후 시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학생과 같이 쓰는 교육지역 공동체의
아주 혁신 모델로 저희가 이음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사실 교육 관련 사업인데요. 교육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먼저 사업을 시행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지금 현대교육이요. 또 네. 앞으로 미래교육은 학교 안에서의 정규 교과정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네. 좀 더 창의적이고 아이들의 재능을 빨리 발굴해서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 학교 밖 교육, 또 네. 방과 후 교육, 또 그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 또 자율학기제, 뭐 이런 교육들은 지자체의 도움이 없이는 교육청의 학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허브의 공간을 만들자. 네. 이것의 운영은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또 선생님 대표, 지역 대표,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의 운영 협의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커리큘럼을 실현 가능하게 네. 도와주는 구조로 이음터 사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는요, 화성시의 최근 현안이 좀 화두가 됐었어요. 저희도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광역 화장장 문제, 사실 서수원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갈등도 많이 겪은 걸로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적으로 보면 아주 예.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선정한 곳에 화장장이 건립되게 돼 있고요. 네. 5개 시가 공동 출연한 아주 모범적인 행정 사례인데요. 님비를 완벽히 극복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인접 도시인 수원시의 그렇죠. 일부 예. 주민들이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달 중에는 거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네. 올 7월 중에 본격적인 착공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일부 수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이유가 환경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2015년도에 경기연구원,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연구원에서 수원시 연화장, 네. 또 용인시 평원의 숲을 직접 환경 오염물질을 채취했는데요. 먼지 등 일산화탄소 예. 이런 것들은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이 됐고요. 아주 우리 중요한 수은과 아연 네. 이런 것들은 전혀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보다 훨씬 기술이 진보됐고 더 첨단화된 시설로 화성시의 공동형 화장장은 추진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